당장 저 사람 끌어내요. 매표구 데스크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한 직원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 차장이라고 불렸고 목에는 회사 신분증이 반짝였다. 주변의 소란에 관객들이 웅성웅성하며 돌아봤다. 뭐 하시는 겁니까? 어느 지나가는 관객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보면 모르겠어요. 이 사람 VIP 좌석으로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는데 전혀 자격이 안 된다고요. 박 차장이 거칠게 매표구 창문을 탁 치며 말했다. 아, 저도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해서. 등 뒤에서 낯익은 얼굴이 고개를 들었다. 손흥민 축구로 세계적인 인물을 어딘가에서 본 듯한 관객들이 저마다 수군거렸다. 여? 저거 손흥민 아니야? 누군가 옆 사람에게 팔꿈치로 슬쩍 찌르며 작은 목소리로 속닥였다. 맞아, TV에서 봤지. 그런데 왜 저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거지? 다른 관객이 호기심을 드러냈다. 보셨죠? 여기서 좌석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사전에 인증된 사유가 있어야 해요. 박 차장이 손흥민을 향해 한껏 높은 톤을 유지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제공하는 장애인 우선석은 아무나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 당신이 누구인진 모르겠지만 여기엔 당신 같은 사람이 앉을 자리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무릎 부상으로 병원에서. 손흥민이 고분고분하게 설명을 시도했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차장이 다시 끼어들었다. 아, 그 유명한 축구 선수? 그래서 뭐요? 부상? 다들 부상은 있어요. 이 자리는 편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 꼭 필요한 분을 위해 비워둔다고요. 그는 손흥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제가 의사 진단서랑 필요한 서류 다 준비했는데요. 손흥민이 힘겹게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그런 서류 누구나 갖고 올 수 있죠. 게다가 VIP로 올라가려면 추가 절차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충분히 서서 관람해도 될 것 같은데? 박 차장은 일부러 큰 소리로 비웃듯 말했고 인근을 지나던 보안 요원이 슬슬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차장님, 이런 식으로 손님을 모욕하시면 곤란합니다. 옆에서 한 신입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가만히 있어. 너는 이쪽 업무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 훈계질이야. 박 차장은 신입 직원의 말을 잘랐다. 그때 지나가던 관객들 사이에서 몇몇이 스마트폰을 꺼내기 시작했다. 야, 너 찍고 있어. 저 사람 지금 뭐라 하나 다 기록하는 거야. 관객 A가 관객 B에게 물었다. 응, 이거 너무 심한데. 게다가 상대가 손흥민이라니 이거 곧 SNS로 퍼질 것 같은데. 관객 B는 진지한 표정으로 영상을 촬영했다. 여기 잠시 조용히 해주실래요? 박 차장이 한껏 소리를 높였다. 당신들, 지금 사적인 장소에서 함부로 촬영하면 곤란해집니. 이 공연장의 내부는 촬영 금지 구역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대기열에서 손님 괴롭히는 건 더 곤란하지 않나요? 누군가 작게 중얼댔고 곧 다른 이들이 웃음 섞인 냉소를 보냈다. 매표구 앞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원래는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며 떠들썩하던 로비였는데 이 갈등이 터지자 모두 시선을 그쪽으로 집중했다. 어느새 음악도 흐릿하게 들렸고 무대 리허설 소리도 잠잠해 보였다. 관객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지? 라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유명인 손흥민이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여기 정말 번화한 공연장인데 이런 일은 처음 보는데요. 한 여성 관객이 친구에게 귀속 말했다. 지금 표 사러 왔다가 난장판이네. 이거 곧 유명해지겠다. 난 안 그러면 좋겠는데. 친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니, 나도 취소할까 했는데 벌써 줄 엄청 오래 섰잖아. 다음에 또 오기도 귀찮은데. 여성이 한숨을 쉬었다. 그때 공연장 내부에서 리허설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두 명의 아티스트가 문을 열고 나왔다. 서로 대화하던 그들은 소란스러운 장면에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다. 무슨 문제인가요? 남자 보컬 A가 상황을 살피더니 박 차장과 손흥민 사이의 긴장감을 바로 파악했다. 관객분들이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계신지 여자 보컬 B가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이분이 부상 때문에 지정석 업그레이드를 요청하셨는데 저쪽 직원분이 완전히 거절하더군요. 아주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고 옆에서 관객 B가 촬영을 멈추고 상황을 설명했다.
부상이라면 장애인석 혹은 더 편안한 좌석을 제공해야 하는 게 맞죠. 이 공연장은 원래 그런 지원도 잘해주는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남자 보컬 A는 공연장 시스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리고 이분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라고요? 여자 보컬 B가 놀란 듯 살짝 목소리를 높였다. 맞아요, 쟤 4번 정도 아시아 최고의 무대에서 뛰었잖아. 다리 다친 게 아직 회복 중이니까 평소보다 편한 좌석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지. 또 다른 관객이 거들었다. 난 그냥 축구 선수라 서서 봐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박 차장이 비꼬듯 중얼댔다. 차장님,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은 없으신가요? 이분은 서류까지 가져오셨다잖아요. 신입 직원이 다시 제지하려 했지만 박 차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저는 규정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괜히 특혜가 생기면 다른 관객들도 불만이 많을 거라고요. 손흥민은 한숨을 쉬었다. 규정에 저 같은 경우는 포함 안 되는 건가요? 담당 매니저에게 미리 전화로 확인도 했는데 여기 들어와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니까 곤란합니다. 전화? 누가 받았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예외는 없어요. 절차도 없고. 박 차장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때 옆에서 촬영을 멈추지 않고 있던 관객 B가 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어요, 차장님. 공연장 명예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럼 찍으세요. 이 공연장은 사적인 기업이라 우리가 정한 규칙이 우선입니다. 박 차장은 되려 화를 냈다. 잠깐만요. 남자 보컬 A가 앞으로 나서며 박 차장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우리 공연이잖아요. 공연장과 계약한 주최 측의 책임도 있는 거고. 저희도 공동 헤드라이너인데 혹시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릴 순 없을까요? 가수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규정은 바뀌지 않아요. 우린 이걸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박 차장은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여자 보컬 B도 박 차장 옆으로 살짝 다가가서 작게 말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공연장 장애인석 및 부상자 지원 규정이 비교적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그렇게 엄격하지 않던데요. 특히나 깁스를 하거나 장기 치료 중인 분들을 위해 좌석 변경을 허용해 주는 경우를 봤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가능하면 지원한다는 거고 지금 이 사람은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있어요. 박 차장이 손흥민 쪽을 손짓하며 쏘아붙였다. 특별 대우요? 저는 정당한 좌석 변경을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손흥민이 피곤한 기색으로 맞받았다. 제가 유명인이라고 더 나은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릎이 아직 덜 나아서 장시간 서 있을 수 없다고요. 아니, 당신이야말로 유명세를 무기로 사람을 설득하려는 거 아니에요? 박 차장이 목소리를 높이며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 거참 귀찮게. 보안요원, 이 사람 더 이상 매표구 앞에서 어지럽히지 못하게 해요. 그만하십시오, 차장님. 신입 직원이 소리쳤다. 요즘 세상에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회사 이미지 망가집니다. 헛소리 말아요. 자, 모두 물러나세요. 박 차장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다. 그의 지시에 따라 보안요원이 고민스럽게 다가섰다. 잠시만, 난 그냥 음악을 즐기러 왔을 뿐인데. 손흥민이 서류를 다시 내밀며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다 하지만 박 차장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보안요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한 발 다가섰다. 이건 너무 부당하잖아. 이 공연장 종종 선행 이벤트도 하고 사회 공헌도 한다고 들었는데 구석에서 지켜보던 관객들이 여기저기서 불만을 토로했다. 누군가 여기 사장님이나 더 높은 분과 얘기할 수 없나? 평소 같으면 이렇게 막 나가지 않을 텐데. 어떤 이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속삭였다. 그만하세요. 다시 한번 남자 보컬애가 크게 외쳤다. 이번 공연의 메인 헤드라이너 중 한 명으로서 우리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그리고 이분은 추가 요금을 내서라도 편한 자리를 원하고 계시니 적법한 절차로 연결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당신이야 가수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하지만 우린 회사 방침대로 움직여야 해요. 박 차장이 똑같이 단호하게 맞서자 주변의 군중도 점점 두 편으로 갈리기 시작했다. 차장님, 제발 한 번이라도 재고해 주세.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입 직원이 정중하게 부탁했다.
그러자 박 차장은 더 크게 소리쳤다. 내가 말했지, 절대 안 된다고. 회사 규정상 예외는 없다니까. 이 상태로 계속 두면 대중들이 다 이 광경을 보겠죠. 휴대폰을 들고 서 있던 관객 B가 말하자 박 차장은 돌아서서 그를 노려봤다. 뭐, 알겠어요. 그냥 올리고 싶으면 올려요. 내가 떳떳하니까. 그는 더욱 무례한 태도로 돌아섰다. 그 순간 관객들 사이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기 담당 매니저스 없습니까? 이 사태 더 이상 방치하면 공연장 이미지 끝장날 텐데요. 얼른 관리자 불러. 누군가 외쳤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무대 뒤편에서 또 다른 스태프 여러 명과 공연장 경영진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급히 달려왔다. 이름표에는 유이사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박 차장에게 다가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란이야? 유이사가 여유 없는 톤으로 물었다. 이분이 VIP 좌석으로 바꿔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 명백한 규정을 어기려는 거죠. 박 차장이 즉시 변명했다. 그 규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데? 유 이사는 곧바로 되물었고 주변 스태프들이 잔뜩 긴장했다. 글쎄, 장애인석과 유사한 편의석은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 그런데 이 사람은 즉흥적으로 와서 바꿔달라 했잖아요. 박 차장은 자신만만한 듯 말했다. 이미 전화로 문의했다고 합니다. 신입 직원이 인터셉트 하듯 소리쳤다. 차장님이 몰랐다고 해서 절차가 없었던 게 아니라 내부 전달이 누락된 것 같아요. 유 이사는 그 직원의 이야기를 곰곰이 듣더니 손흥민에게 돌아섰다. 손님, 정말로 전화 문의를 하셨나요? 네, 제 매니저가 이 공연장 고객센터로 직접 통화했습. 무릎 부상 재활 때문에 장시간 서 있기 어렵고 공연 관람에 필요한 좌석 변경 절차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손흥민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입니까? 담당자 이름이나 통화 일시 등은 기억하시나요? 유 이사가 다시 물었다. 네, 담당자 이름은 정확히는 제 매니저가 통화해서요. 하지만 녹취 파일이 있을 거예요. 공연장 측 기록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럼 잠깐만요. 저희 시스템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 이사는 스태프에게 급히 지시했다. 스태프 한 명이 옆으로 빠져 노트북에 로그인했다. 그 사이 박 차장은 더욱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아, 진짜 우리도 바빠 죽겠는데 굳이 이런 사람 때문에 시간을 뺏기다니. 공연 시간이 코앞이란 말입니다. 조용히 좀 합시다, 차장님. 유 이사는 단호하게 제지했다. 만약 이분 말씀이 사실이면 당신이야말로 규정을 악용해 고객을 쫓아내려 한 셈이 됩니다.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박 차장은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헛웃음을 지었다. 아무튼 전화 문의가 없었다고요. 관중들은 촬영을 멈추지 않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다. 일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글을 올리는지 스마트폰을 들고 분주히 움직였다. 또 한편으로는 이번 공연의 메인 헤드라이너인 남자 보컬 A와 여자 보컬 B가 여전히 손흥민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대기했다. 저희가 미리 대체 좌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자 보컬 B가 옆에서 중재하려 했다. 사실 우리 공연에 오신 손님께서 편하게 보시길 원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굳이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다만 부상을 입으신 분이 오래 서 계시기 힘드시다면 당연히 좌석을 배정해 드려야 합니다. 남자 보컬 A가 덧붙였다. 그때 스태프가 노트북을 들고 유이색에 다가왔다. 이사님 시스템에서 확인했는데요. 열흘 전쯤에 어떤 분이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무릎 부상으로 지원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고 당일 현장에서 실물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좌석 교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기록이 있습. 바로 이건데요. 유이사는 화면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박 차장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쳐다봤다. 차장님, 손님 말씀대로 절차가 맞았군요. 왜 이걸 무시하고 마구 소란을 부리셨습니까? 아니, 저는 전달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박 차장이 성난 목소리로 목청을 높였다. 누군가가 잘못 안내한 것 같네요. 내부 지침은 사전 예약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사님, 부상 증빙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손흥민이 재활통원치료 확인서와 의사 진단서를 내밀었다. 유이사는 그것을 꼼꼼히 살펴본 뒤 짧게 한숨을 쉬었다. 차장님, 이런 경우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합니. 공연장 이미지 실추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고객 서비스가 최우선 아닙니까? 하지만 대중들이 특별 대우라고 생각하면 어쩌죠? 박 차장은 여전히 못마땅한 기색이었다. 그게 특별 대우가 아니라 필요한 지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자 보컬 B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거들었다. 남자 보컬 A도 한마디 거들었다. 게다가 이 사안은 앞으로도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께 적용돼야 하는 기본 정책 문제잖아요. 지금 이대로면 공연장 운영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퍼질 겁니다. 군중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커졌다. 정말 안 좋게 퍼지겠네. 손흥민이라는 유명인이 연루됐으니까 인터넷에 난리 날 것 같은데, 그러자 박 차장은 관객들을 향해 소리쳤다. 전 규칙을 따랐을 뿐이야. 무턱대고 날 비난하지 말아요. 그 규칙을 너무 자기 편한 대로만 해석한 거 아니냐고요. 한 관객이 맞받았다. 전화 문의가 있었고 회사 측에서 가능하다고 안내했는데 당신이 독단적으로 막은 거잖아요. 진짜 이러다 문제되면 책임을 누가 질 건데. 박 차장은 점점 더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 보안 요원도 긴장하며 움직였다. 차장님, 일단 자중하세요. 유이사가 진정시켰다. 이미 규정 위반은 아니란 사실이 밝혀졌으니 손님께 사과를 드리는 게 우선입니다. 제가 왜 사과를 해요? 저 규칙대로 한 것뿐인데. 박 차장은 굳게 입술을 다물었다. 그 순간 남자 보컬 A가 공연장 스피커 테스트용 마이크를 집어들고 로비 한쪽으로 올라갔다. 잠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희가 일시적으로 공연장 사운드 점검도 할 겸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남자 보컬 A에게 집중됐다. 저는 오늘 공연의 메인 헤드라이너 중 한 명이니 지금 다소 소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공연장과 저희 공연 주최 측은 원칙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나 부상을 입은 분들에게 적합한 좌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현재 우리 공연팀과 공연장 경영진이 협의 중이니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자 보컬애가 말을 마치자 박수가 터지기도 했지만 곳곳에서는 여전히 울컥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공연은 좋은데 이 매표구 직원분 태도는 어쩔 거죠? 관객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다. 모든 스태프가 저 사람 같지는 않을 테니 좀 지켜보자고. 또 다른 관객이 말했다. 이어 여자 보컬 B도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공연 전부터 심려 끼쳐드려서 저희도 지금 빠르게 조치 중이니 곧 긍정적인 소식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연을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에 손흥민은 한 구석에서 가방을 맨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이 일로 공연장도 저도 복잡한 상황에 놓이는 것 같아 미안하네요. 주변의 관객 몇 명이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위로를 건넸다. 손흥민 선수, 힘내세, 잘 해결될 거예요. 그나저나 축구 스타가 왜 여기 있냐고 묻고 싶었지만 음악 좋아하시는 것도 당연하니까. 응원합니다. 다른 사람도 격려했다. 고맙습. 사실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오늘 이 공연에 특별 게스트로 나온다고 해서 깜짝 응원하려고 왔어요. 손흥민이 살짝 웃었다. 한편 박 차장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다. 이게 다 제 탓이 된다는 거냐? 그를 본 유이사가 조용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타이르듯 말했다. 차장님, 지금이라도 수습을 잘해야 합니. 공연장 이미지도 지켜야 하고 무엇보다 고객에게 예의를 갖춰야 해요. 사실 제 기분도 상했고 회사 방침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스템 기록이 있다니 할 말이 없긴 하네요. 박 차장은 시선을 피했다.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면 됩니다. 유 이사는 진지하게 말했다. 공연장도 이 문제로 큰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그 말에 박 차장은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결국 뭔가 결심한 듯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손흥민 앞까지 와서 잠시 말을 망설였다. 저기 손님.
아까는 제가 너무 과하게 대응한 것 같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작아졌지만 주위가 조용해져서 충분히 들릴만 했다. 손흥민은 가볍게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봤다. 괜찮습다만 저도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데 갑자기 거절당해서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처음엔 유명인이 특권을 요구하나 라고 오해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미리 통화 기록도 있고 서류도 지참하셨더군요. 제가 지레짐작으로 막아선 것 같습니다. 박 차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알겠습 지금이라도 인정해 주셔서 다행이네요. 손흥민이 담담히 대답했다. 그 순간 공연장 스태프와 함께 서류를 재확인하던 유이사가 다가왔다. 손님 오늘 공연 VIP석에서 가장 편안한 좌석으로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 원래 이건 특별히 별도 예약이 필요한 구역이지만 내부적으로 빠르게 조정하겠습.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도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냥 무릎에 무리가 없는 좌석이면 조습 매번 서 있는 건 어렵거든요. 손흥민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자 보컬애가 환한 표정으로 응수했다. 그러면 제가 공연 시작 전에 직접 좌석까지 안내해 드리겠습. 또한 오늘 공연 스태프 미팅 때 전부 이 사례를 공유해서 앞으로 부상자나 장애를 가진 관객분들을 대하는 절차를 더 명확히 할 거예요. 여자 보컬비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맞아요. 우리 공연장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이런 실수가 다시 없도록 해야죠. Tony Crowd. 관객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일었다. 좋습니다. 제대로 해결되네요. 여러분 영상 찍으신 분들 이 좋은 소식도 같이 올려주세. 그래야 공연장 명예도 살고 정책도 좋아지죠. 누군가가 외치자 군중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그제야 박 차장은 한결 누그러진 얼굴로 말했다. 저도 다시 한번 죄송합니.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 회사에 이런 케이스를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받겠습. 누구든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오늘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된 점은 감사하네요. 라고 답했다. 공연 끝나고 나면 제가 직접 사장님께 보고 드리겠습. 부상 관객과 장애인 관객을 위한 좌석 제도 개선을 좀 더 명확히 한다고요. 유이사가 중간에서 결론을 내렸다. 혹시 이 기회에 내부 교육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신입 직원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저도 사실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물론이지. 스태프 전원이 새롭게 교육받도록 합시다. 유이사가 호응했다. 정말 잘 해결돼서 다행이에요. 혹시 손흥민 선수 공연 끝나고 잠깐 무대 뒤로 들러주시면 안 될까요? 팬 서비스를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남자 보컬 A가 활짝 웃으며 물었다. 손흥민이 쑥스러운 듯 웃었다. 제가 축구 팬 사인회처럼 해드릴까요? 네, 괜찮아요. 얼마든지 도울 수 있으면 좋죠. 그 대화를 지켜보던 관객들은 분위기가 한층 화기애애해진 것을 느꼈다. 다들 스마트폰을 꺼내 또다시 촬영하며 이건 좋은 장면이네 라고 여럿이 즐거워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오니까 팬들 대박 몰릴 것 같다. 오늘 공연이 더 뜨거워지겠는데. 한 관객이 웃으며 말했다. 원래 유명 가수가 나오는 공연이라 인기가 많았는데 오늘 뜻밖의 스타 손님까지 온 셈이니 온라인 기사로 분명 화제가 될 것 같아. 다른 관객이 호응했다. 잠시 후 공연장 내 스피커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곧 공연 시작 30분 전입니 모든 관객께서는 본인 좌석을 확인하시고 입장 준비 부탁드립니 감사합니다. 남자 보컬 A가 마이크를 잡고 다시 한번 로비 전반에 호소했다. 모두 줄을 정돈해서 입장해 주세. 오늘 공연은 예정대로 시작됩니. 그리고 혹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스태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에 여러 명의 스태프가 곳곳에서 관객들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휠체어 탄 관객에게 이동 경로를 설명했고 또 다른 스태프는 영어가 서툰 외국인 관객을 도와주고 있었다. 풍경은 아까와는 달리 훨씬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박 차장은 로비 한 구석에서 남몰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다시금 손흥민 근처로 걸어갔다. 손님 진짜 죄송해요. 아까 제가 너무 몰아붙였죠. 사실 오늘 표 문제로 많이 시달리고 있어서 과민 반응했어요. 어떻게든 규칙을 지킨다고만 생각했는데
제 방식이 틀렸습니다. 손흥민은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상처받지 않고 공연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저도 반성 많이 했습. 이 공연장 사실 좋은 평가가 많았거든요. 저 역시 여기서 일하면서 자부심이 있었는데 제 태도로 누군가를 배제했나 봅니다. 박 차장은 한결 차분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서로 이해하고 개선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이 부드럽게 웃었다. 조금 뒤 유이사가 무대 쪽에서 다시 돌아와 말했다. 차장님, 공연 후에 긴급 미팅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 공연장 홈페이지에도 부상자나 장애인 관객분들을 위한 프로세스를 명확히 안내하겠습. 오늘 사례를 교훈 삼아 적극적으로 바꿔봅시다. 네, 알겠습.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박 차장이 허리를 숙였다. 그 장면을 본 관객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일부는 너무 보기 좋네요. 라고 외쳤고 어떤 이는 이제야 제 자리를 찾았네. 라며 박수를 쳤다. 남자 보컬 A와 여자 보컬 B도 안심한 표정으로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다. 손흥민 선수, 그럼 우리와 함께 BP 라운지 쪽으로 이동하실까요? 공연 시작 전 무대 분위기도 보시고 앉을 자리도 확인하시죠. 남자 보컬 A가 제안했다. 네, 감사히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이 답했다. 그는 목을 한번 돌리며 굳었던 어깨를 풀었다. 이 모든 갈등이 이제야 수습 국면으로 들어선 것에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길을 내주었다. 그리고 손흥민을 따라가는 남자 보컬 A와 여자 보컬 B 뒤로 몇몇 스태프가 바삐 움직였다. 그 뒤를 관객들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질서를 지키려는 듯 보였다. 보안 요원들은 아까처럼 경직되지 않고 오히려 무대 쪽 방향을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오른쪽 통로로 들어가시면 VIP 라운지가 있습. 거기서 담당 안내 직원 만나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손흥민이 살짝 고개를 숙였다. 순간 이전에 촬영하던 관객 B가 성큼 다가왔다. 손 선수님, 오늘 일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긴 할 텐데 저도 적당히 편집해서 올릴까 해요. 혹시 불편하시다면 말씀하세요. 손흥민은 조금 고민하다가 미소 지었다. 제가 불편하다기보단 공연장에 피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긴 하지만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찍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해결된 과정까지 같이 담아주시면 좋겠습. 오해가 풀리고 결국 좋은 결말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로요. 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관객 B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게 제일 좋죠. 공연장 문제점도 개선된다니 결국 잘 됐네. 맞아, 오늘 자극적인 이야기만 퍼져나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회사 측이 사과하고 정책 바꾼다면 괜찮은 방향이네. 또 다른 관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요, 처음엔 너무 끔찍한 장면이었는데 다들 한 발 물러서서 사과도 하고 합의를 보니 훨씬 낫네요. 여러 목소리가 섞이며 분위기는 확실히 밝아졌다. 그리고 잠시 후 남자 보컬 A와 여자 보컬 B가 안내한 VIP 라운지에 들어선 손흥민은 관람하기에 편안한 높이와 시야가 확보된 특수 좌석을 확인했다. 적당히 다리를 편히 뻗을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스태프가 구비해둔 조그마한 쿠션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여기 정말 괜찮네요. 이 정도면 1시간 넘게 앉아 있어도 큰 부담이 없겠어요. 손흥민이 의자에 가볍게 앉아보며 말했다. 저희가 긴급히 준비했는데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에요. 스태프가 고개를 숙였다. 중간중간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손흥민이 선뜻 미소 지었다. 아, 그런데 저도 앞으로는 이런 자리에 대해 미리 더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로 받은 다음에 오게습,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요. 아유, 별 말씀을요. 당연히 공연장 측이 먼저 명확히 안내했어야 했는데요. 스태프는 민망해하며 웃었다. 남자 보컬 A가 무대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곧 리허설이 끝나면 잠깐 저희 무대 위에서 인사하실래요? 괜히 공연 보러 온 거 들키면 번거롭나요? 손흥민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아니에요. 그 정도면 괜찮습. 어차피 여기 들어온 거 많이들 아셨을 테니까. 오히려 제가 영광이죠. 그럼 잠깐이라도 같이 즐겨봐요. 오늘 팬들도 더 방일 거예요. 여자 보컬 B가 즐겁게 말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공연이 시작되었다. 박 차장은 비록 매표구에 남았지만 고객들에게 표를 건네줄 때마다 편안한 관람되세 혹시 필요하신 도움 있으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그의 태도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인파가 자리 잡고 공연이 시작되자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무대 위에서는 헤드라이너 두 사람의 화려한 오프닝 퍼포먼스가 펼쳐졌고 관객들은 열광했다. 뒤이어 스페셜 게스트로 깜짝 소개된 손흥민이 무대에 잠시 올랐을 때는 공연장이 떠나갈 듯한 환호가 터져 나왔다. 와, 손흥민. 축구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음악 행사에도 오다니. 올해 재활 중이라더니 빠른 쾌유를 빕니다. 손흥민은 마이크를 들고 짧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사실 친구를 응원하려고 몰래 온 건데. 이렇게 무대까지 서게 될 줄 몰랐네요. 오늘 멋진 공연 기대해 주시고 저도 이 무대를 함께 즐기겠습. 모두 편안한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짧은 멘트만으로도 관객들은 크게 환호했다. 공연장 곳곳의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누구도 이전에 있었던 갈등을 떠올리지 않을 정도로 밝고 신나는 에너지가 가득했다. 공연이 끝나갈 무렵 무대에서 마지막 곡이 흐를 때 남자 보컬 A가 잠시 소개를 멈추고 말했다. 오늘 공연 시작 전에 조금 소란이 있었죠. 그 일을 계기로 저희 공연장도 훨씬 성숙해지는 계기를 얻었습. 우리가 진정 원하는 음악의 정신은 포용과 화합이라고 생각합니.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연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는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자 보컬 B도 마이크를 건네받아 같은 마음을 전했다. 네, 오늘 보여주신 관객분들의 관심, 그리고 함께 올린 영상, 그 모든 과정이 공연장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줄 것 같아요. 다들 감사합니다. 함께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피날레 곡이 울려 퍼졌다. 음악의 울림과 함께 관객들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리고 손흥민을 비롯해 무대 위 모든 이가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인사를 나눴다. 공연 이후 로비엔 여운이 남은 관객들이 가득했다. 335 모여서 오늘 일을 두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결과적으로 손흥민 때문에 정책이 개선된다면 정말 뜻깊은 일이야. 사람 한 명이 유명 인물이든 아니든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게 핵심 아니겠어? 맞아. 오늘 본 걸 그냥 넘기지 않고 다들 더 나은 방향으로 쓰면 좋겠다. 그 와중에 다시금 매표구 앞으로 돌아온 손흥민은 마무리 인사를 하러 왔다. 박 차장은 곧장 그를 반갑게 맞았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죠? 그리고 여러모로 죄송했어요. 저희가 즉각 좌석 업그레이드를 해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결국엔 이렇게 잘 됐으니까요. 저도 당신 덕분에 공연장 정책이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기쁘네요. 손흥민이 웃으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 사장님께도 보고 드렸는데 조만간 전 직원 교육과 함께 명확한 공지사항을 만들 거예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연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손흥민이 가볍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로비 한쪽에 모여있던 관객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 분명 힘들고 언짢은 순간이 있었지만 다들 저와 이 공연장을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께서도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습.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요. 관객들은 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 파이팅! 공연장도 파이팅! 그렇게 떠나려는 그를 향해 어떤 젊은 관객이 물었다. 그럼 손 선수님, 다음엔 또 어떤 공연에 오실 건가요? 혹시 우린 계속 지켜봐도 될까요? 네, 저야말로 언제 또 좋은 음악 공연 있나 늘 관심 갖고 있답니. 혹시 또 오게 되면 인스타그램에 살짝 예고할게요. 손흥민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관객들은 꼭요 라며 즐겁게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로비를 지나가는 손흥민 옆을 스쳐가는 신입 직원이 살짝 인사를 건넸다. 선수님, 이제는 고객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어쨌든 오늘 일로 많이 배우고 감니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는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길을 주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 오늘은 불편했지만 결과적으로 다들 함께 성장한 것 같네요. 좋은 공연이었고 분위기도 참 좋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뒤
손흥민은 조용히 공연장을 나섰다. 떠나는 그의 등 뒤로 공연장 로비는 여전히 웃음과 대화로 가득했다. 그리고 아까는 애써 고개를 돌렸던 박 차장도 이제는 고객들에게 일일이 미소를 보이며 다음 공연 일정을 안내하고 있었다. 일군의 관객들은 SNS 라이브 영상을 켜두고 오늘 1회 전말과 해피엔딩을 알렸다. 이 공연장 실수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잘 고쳤으니 멋지다,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 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결국 그날의 사태는 커다란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되었다. 부상을 입은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혹은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마음껏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공연장 전체가 큰 변화를 예고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 건 다름 아닌 공개적인 갈등과 그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사람들의 작은 노력들이었다. 오늘 정말 잊을 수 없는 공연이었어. 그러게, 공연 자체도 훌륭했지만 이런 변화의 순간에 함께했다는 게 뿌듯하네.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온라인에서 계속 볼 수 있겠지? 당연하지. 우리도 이제부터는 더 깨어 있자. 어디서든 이런 일이 생기면 목소리를 내야 해. 한편 공연장을 빠져나가는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기자 몇몇의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 오늘 공연 어땠습니까? 갈등이 있다고 들었는데. 기자가 질문을 던지자 손흥민은 부드럽게 웃으며 짧게 답했다. 음악도 훌륭했고 결국 아름답게 마무리됐어요. 누구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랍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조용히 공연장 출구를 넘어갔다. 뒤이어 몰려드는 관객 무리도 335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발걸음을 옮겼다. 누군가는 다음 공연도 기대돼. 같은 곳에서 한다면 더 나은 편의가 있을 거야. 라고 말했고, 다른 이는 이제 구독 버튼을 눌러서 공연장 소식을 실시간으로 지켜봐야겠다. 앞으로도 개선 사항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궁금해 라며 웃었다. 이렇게 하루가 저물어가는 서울의 밤 공기는 공연 후에 열기가 식지 않은 채 차갑지만 활기찼다. 갈등에서 시작된 이날의 사건은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과 새 희망을 남겼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각자의 SNS와 입소문을 통해 공유하며 내일로 이어질 또 다른 이야기를 기대했다. 다음 공연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하는 설렘과 함께 보면 더 좋겠지. 라며 자연스레 서로 팔로우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공연장 밖 곳곳에서 이어졌다.